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민입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다시 드려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출 받았던 것들 그리고 어디에 그걸 투자했는지 뭐 여러 가지 제가 투자가 어디에 했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나 하면은 이렇게 좀 머리가 많이 떡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창피하지 않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상 보지 않으시고 시청보다는 청취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 뭐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싶어가지고 모자를 일단 써봤는데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저는 영상을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모자를 쓰신 것보다 차라리 떡진머리가 나아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대출을 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원래 대체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시작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이 빚을 안고 시작해요. 물론 빚을 안지 않고 시작하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대체로 이제 빚을 안고 시작하는데 그 빚 중에 가장 먼저가 그 학자금 대출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학교를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교를 가긴 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대학교를 가보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한 번은 해봐라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가봤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가 그걸 막 살려가지고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막 제가 막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돈을 아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졸로서 돈을 조금씩 모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돈을 아마 못 모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막 살펴보면은. 뭐 그랬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해보고 대학 문화도 좀 느껴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된다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른다. 근데 진짜로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믿고 그래 기도하면서 있어보자 했는데 갑자기 저희 이 아빠께서 친아빠를 다니는 아빠가 하나밖에 없으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잘 지냈니? 이제 너가 대학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니?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자금은 받지 않고 1학년 1학기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나 제가 1학년 1학기를 다녀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해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저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예요? 그 OT, MT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저는 그 친구들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할 때 그 친구들 다 들어 날랐어요. 엄청 바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거는 별로 원치 않다. 나는 그냥 내가 할 길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체 너는 뭘 빚을 졌냐? 저는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집을 빚을 졌어요. 이 집이 막 엄청 비싼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니까 그렇게 빚이 크진 않아요. 빚의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체로 가리더라고. 뭐 연봉이나 이런 거 공개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좀 잘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굳이 다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럼 중간은 가려면 나도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집에 들어오는데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뭐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자가 계셨어. 이 진짜 TMI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 전세자가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전세자분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통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전세 자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전세자를 불러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전세 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어차피 저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됐고 어딘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이 전세 자금을 줘야겠다. 근데 돈이 없어. 제가 그 당시가 26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군복무 끝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걸?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전세자한테 넘겨드리게 된 거죠. 이제 드리고 난 그게 전세자금이 나에게는 이제 첫 빚이 돼가지고 이렇게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이걸 막 투자했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뭐 어떻게 투자했다? 그걸 투자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갚기 위한 투자들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유튜브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뭐야, 난 또 이거 대출 이거 몰빵 받아가지고 또 주식 투자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주식 그거 알았으면은 주식 투자했을 거야.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지지 않으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외벌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혼자서 외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그 당시에 대도서관님이라고 있어요. 1세대 이제 유튜브 이거 주부들이 하기 딱 좋다. 정말 뭐든 해봐라. 그냥 자기 취미 이런 전문적인 거 아니어도 이야기하고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면은 1년 뭐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수익화는 될 거다.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다.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뭐 기준이 없었습니다. 뭐 시청자 1000명에 4000시간 달성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요즘에는. 그땐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유튜브 시작하면은 시작 이제 영상 만들고 채널에 올리면은 그때부터 광고 수익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분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영상 막 짜집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오리지널 컨텐츠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점이지.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29살 때입니다. 근데 인기가 없으니까 어차피 수익이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지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방송을 봐주시던 분이 이런 요즘에 이제 막 영상을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또 대도서관님도 그거를 추천하셨어. 이제 지나가는 말로 리액션 유튜브 같은 것도 참 좋다. 세계 해외에 되게 많지 않냐. 뭐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실행에 한번 옮겨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방탄소년단을 만나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죠. 방탄소년단을 만나게 되고 방탄소년단에 그때 처음 만난 게 이제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세렌디피티라고 이제 뮤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 그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막 좋아서 판 게 아니야. 처음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는 방탄소년단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요것도 봐달라고 하니까 보고 반응을 하고 요것도 봐달라고 하니까 보고 반응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스며들었지.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영상의 수익이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원 저작자한테 대부분 수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니까 그러면 방탄소년단한테 갔겠죠. 그런 거 뭐 전혀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저작권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채널이 날아갈 수 있거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니까 채널을 날려버린 거예요. 왜 날렸어? 난 그냥 뭐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즐겁게 생방송하고 이런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채널 날아가고 뭐 다시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이 채널 하나가 첫 채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날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훗날 나중에 제가 다른 채널을 만들고서 있었는데 다른 채널도 같이 날려버려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네이버한테 그 V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V앱이 따로 있잖아요. V앱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이제 그 연예인들이 생방송 할 수 있게 인스타 라이브도 하지만 V앱 라이브도 그 당시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인스타 라이브나 이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나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래 해서 전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채널이 사라지긴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뭐 문제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요. 그거 제가 죄송하다. 그치만 제가 지금 새로 하는 채널까지 없어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그 채널까지는 모르겠으니까 요 새 채널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이후에 또 시간을 또 썼을 거 아니야. 시간 투자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측에서 듣고서 알겠다 하더니 그 전 채널까지 같이 살려줘가지고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떠나고 없는 거야. 이제 나 말고도 더 잘하시는 분들, 더 재미있게 유쾌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의 이제 유튜브 시대, 유튜브 투자는 성공과 실패를 같이 맛본.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또 뭘 투자했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제가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방과후 강사는 무조건 오프라인이거든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막 줌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누가 그 당시엔 줌으로 방과후를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오게 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쫙 이 코로나가 터지고 조금 얼마 안 돼가지고 쫙쫙 퍼지던 게 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두 글자. 그래요, 주식. 그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막 엄청 많이 들어갔진 않았습니다. 한 150 정도? 엄청 소액이죠. 이거는 금액을 밝혀도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었어. 왜냐하면 백수니까 갑자기 백수가 됐고 150이면 그래도 생활비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묻어둬라. 묻어두고 나면은 묻어두고 잊혀 있으면은 이게 올라간다. 우리 주식은 우상향되게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러면 다 주식을 해야겠구나. 나도 다른 거 말고 그때 이제 많은 주식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유튜버들이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해야 된다. 카카오 해야 된다. 누구라도 알 것 같은 거. 게임 주식 이런 거 게임은 망하지 않는다. 게임 그때 ETF를 들라고 해가지고 ETF 이런 것들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 150을 조금씩 나눠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150 꺼내면 그 150 그 지금 꺼내잖아요. 67만 원인가 잃고 나와야 돼. 그럼 절반은 아니지만 67만 원이면 얼마나 빠지는 거야? 그래도 뭐 거의 막 9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엄청 너무 손해가 커. 그거를 다 끊고 오기. 지금 이미 그 코로나 20년 때부터 해가 지금 25년인데 벌써 21, 22, 23, 24, 25 5년째 가지고 있는데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왜냐면 오르려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덮어두고 있으면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해서 덮어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생각난 주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이거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그 유퀴즈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TV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비전을 밝혔어. 그 비전에 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왜냐면 그때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회사 어디야? 에디슨 이름도 좋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기창 전기 버스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만 보고 그 이제 방송에 나온 분이 거짓말하진 않겠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고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 나는 살면서 왜냐면 주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래 정지 뭐 이런 거 몰랐어요. 거래 정지라는 게 뜨더라고요. 정 이렇게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이게 뭐지? 근데 진짜로 거래가 정지된 거야. 팔 수도 살 수도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걔도 묻어두기 시작했죠. 언젠간 또 나타났을 때 얘가 이제 공개됐을 때 팔아야지. 그러고서 까마득하게 이제 잊혀갈 때쯤 이제 최근에 생각난 거야. 그 정지됐던 종목 어떻게 됐지? 살펴보니까 없어. 근데 가끔씩 이게 종목들이 이름을 바꿔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뭔가 좀 가게가 안 된다 싶으면 간판을 바꾸듯이 약간 여기만 딱 바꿔가지고 이제 그 주식이 아닌가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처음에는 중간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바꿔서 뭔가 다시 진행하려나 보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없어. 그 이름이 없어. 그래서 또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로 찾아봤지. 이게 어떻게 됐나? 상장 폐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어두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오른다는 거 진짜 개뻥이야. 진짜로. 근데 아마 저처럼 지금 이미 그 코로나 때 시작해가지고 언젠간 오를 거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저금했다 생각하고 이제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나마 그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진짜로 계속 왔던 종목들이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공부하면서 이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가 이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투자는 이제 주식 투자였죠. 주식 투자였고 올라갔을 때 파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올라갔을 때 또 안 팔았어. 그래가지고 수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식으로는. 나중에 훗날 공부해가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낸 적은 있어요. 최근에도 낸 적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냥 그 무지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막 TV에서 들은 거대로 이 기업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전기차가 이제 유명해지고 하면은 이 AI가 유명해지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지면 이 기업이 올라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늦었다 생각했을 때 더 늦더라고요. 늦었다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였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투자를 했고 요거는 성공 없이 그냥 이제 패배만. 나중에 훗날 뭐 다시 성공을 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배를 겪었던 두 가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따로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빚더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되게 이 금액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빚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금액들을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초기 자본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살아야겠다. 이토록 진짜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가 진짜 파도가 이렇게 휘어찼지만 아직도 빚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빚을 지지 않았고 그래도 굶지 않았고 아이들 이렇게 또 잘 키울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훈훈해지죠?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자자자자 이렇게 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쪼쪼쪼 갔으면 좋겠고 난 아직도 그래도 꿈꾸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역전이 있을 것이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이제 왜 주식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밑바닥까지 쳐야 치고 올라온다. 오늘 주식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한번 이제 내가 치고 올라갈 때 됐다. 삶이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도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도 나만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이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이제 뭐 썸네일에 끌렸던 뭐 영상 제목에 끌렸던 끌려가지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그냥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정말 아무나 상관없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정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저의 또 삶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괜찮았다, 제 대부분 영상 지금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가끔씩 브이로그 올라가고 가끔씩 먹방 올라가지만 자주 올라가긴 힘드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난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든다.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설거지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그냥 들으면서 하시기를 바라는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 여러분들 댓글 내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또 조만간 읽을 겁니다. 왜냐면 나 댓글 읽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한번 쉼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새롭게 느껴지게.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창의성도 막 그런 거잖아요. 가끔 한번 뺐다가 다시 넣어봤다가 새로운 거 넣어봤다가 이런 것처럼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해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남겨주시고 후원. 뭔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후원은 여러분들 자율이니까 하고 싶으시면 해주시고, 나는 뭐 후원까지는 좀 그러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 나는 무조건 후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민이었습니다. 그럼 또 감사하고 들어가세요.